삼성전자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네가 뭔데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뭘 안다고 떠드냐. 근데 사실은 전 아무것도 모르는 학고 유튜버거든요. 저 따위가 무슨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삼성에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는 것도 많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삼성이 방향은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의 주력 산업이 핸드폰,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잖아요. 근데 핸드폰과 메모리는 슬슬 지나가는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메모리는 HBM처럼 계속 첨단 산업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미래에는 GPU랑 메모리가 섞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미국 군사용품 같은 데는 지금도 메모리랑 CPU 같은 게 같이 통합본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만 돈이 너무 비싸니까 현재는 따로따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파운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파운드리가 뭔지 모르실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에요. 과거의 기업들, 그러니까 인텔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설계, 제작을 같이 했어요. 본인들이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한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작아지고 정교해졌거든요. 지금의 반도체는요, 기본적으로 현미경이 있어야 볼 수 있고요. 최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회로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반개만 하다고 해요. 이거 진짜 시간이 지나면 원자계 수만해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미쳤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산을 하는데도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랑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도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를 생산하지는 않고요. 설계만 하는 기업을 우리가 팹리스 기업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굉장히 유명 업체들이 있죠. 설계만 잘해도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드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팹리스예요. 설계는 하지 않고요. 설계 받은 도면 가지고 생산만 하는 기업을 우리는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TSMC라는 기업이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1등이고요. 삼성이 2등이거든요. 근데 이 표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파운드리가 TSMC랑 삼성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TSMC는 59%인데 삼성은 13%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TSMC는 계속 애플에 반도체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점점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애플이 처음에 반도체 만드는 거 TSMC한테 맡긴 게 아니라 삼성한테 맡겼었어요. 그러던 게 삼성과 TSMC 반반씩 나눠주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다 TSMC한테 맡기게 되어졌죠.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은 경쟁 상대잖아요. 경쟁 상대한테 물건을 맡긴다는 게 애플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껄쩍지근해요. 다만 TSMC가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면 삼성전자한테 다시 맡겼을 것 같은데요. TSMC가 물건을 잘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한테 안 맡기고 TSMC한테 맡기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 또 삼성은 2년 전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바로 GOS 성능 조작 이슈가 결정타예요. GOS라는 건 핸드폰에서 발열이 생기면요, 그 발열을 줄여야 되잖아요. 강제로 성능을 저하시켜서 발열을 잡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사실 이 핸드폰이라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발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부터 GO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GOS라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 거는요, 사실은 테스트할 때는 이 GOS 프로그램이 작동하지를 않았고요. 게임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 이 GOS 프로그램이 돌아간 거죠. 그리고 핸드폰이 무리한 프로그램을 돌릴 때 GOS 프로그램이 작동한 게 아니라요, 그냥 웬만한 프로그램을 돌려도 GOS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은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광고를 했지만요, 실제 성능은 과거의 똥폰보다도 못한 성능이 나왔거든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저가 폰보다도 성능이 안 좋은 거죠. 문제는 여기서 삼성 직원이 나와서 GOS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고객의 안정감은 타협할 수 없다, 이딴 소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덕분에 삼성은 이미지가 정말 나락행을 탔어요. 그리고 이때 가장 큰 문제는요, GOS를 고객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물건을 맡긴 회사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아우디가 클린 디젤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디젤이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히 다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그 사건이랑 유사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큰 사건인데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우디는 뭐 거의 회사가 망할 뻔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삼성은 좀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하나요? 사실 제 생각엔 굉장히 비슷한 사건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퀄컴은 삼성한테 파운드리를 맡기지 않아요. TSMC한테 갖다 주게 되어졌죠. 믿음이 안 오잖아요. 여러 많은 기업들이 삼성이 아닌 TSMC한테 반도체 생산을 맡기게 되어진 거예요. 덕분에 삼성의 파운드리는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 된 거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미래는 파운드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메모리 시장은 치킨 게임 끝에 남아있는 업체가 딸랑 3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인데요. 사실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도 적자가 낮다가 흑자가 났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제 생각에는 삼성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SK하이닉스와의 경쟁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극히 삼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D램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HBM은 당장 만들어서 팔아봐야 돈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HBM보다는 D램을 만들어서 파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망한 기업이 하나 있죠. 인텔이라고요. 어쨌든 HBM을 너무 늦게만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차피 이 메모리 시장은 세계 회사의 싸움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핸드폰 시장은 이미 저물고 있는 해처럼 보여지죠. 애플을 따라가면 좋겠지만 굳이 무리해서 지금 애플이랑 경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결국 삼성 입장에서는 승부를 봐야 될 곳이 파운드리예요. 왜 파운드리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거 제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첨단 제조업이거든요. 이게 첨단 제조업이다 보니까 기계를 사는데도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많고요. 기계 한 대에 몇백억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할 업체도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자체가 제조업이 약해요. 미국 업체들 중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많아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다들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을 가지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보다는 파운드리 쪽이 조금 더 경쟁이 수월해 보이는 거죠. 적어도 미국과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미국은 지금 경제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 일반 시민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은근히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시계를 못 읽는 사람들도 보이거든요. 문맹률도 생각보다 높고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정말 천재를 잘 키우는 나라예요. 재능이 있으면 계속 월반에서 20살의 대학 교수가 나오는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아무리 뛰어나도 20살까지는 기다려야 대학을 갈 수가 있죠. 반대로 문맹률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천재는 잘 못 만들지만 평균은 매우 높은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앞에서도 언급 들었잖아요. 파운드리 1등이 TSMC라고요. TSMC 대만 기업이에요. 이 첨단 제조업이 아시아 쪽이 생각보다 잘해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3개가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모리를 만드는 것도 만들다 보니까 사실 파운드리랑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남아있는 회사가 3개죠. 이 3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라고 불리는 미국 회사예요. 근데 이 마이크론도 공장은 미국에 있지가 않아요.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원금을 줄 테니까 미국에다 공장 만들어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SMC나 삼성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죠.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잖아요. 제조업이 발전을 해야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제조업이 발전을 하면 그 공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근처에 식당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가게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생길 거예요. 대부분 제조업이 발전된 나라가 빈부의 차이가 그나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렇게 돈을 주면서 공장을 지어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미국의 제조업은 완전히 죽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TSMC 회장도 사실은 미국에서 공장 만들려고 하니까 만드는 거지, 미국에다 공장 만드는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TSMC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돈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이 일감을 갖다 맡기는 게 죄다 미국 회사잖아요. 당연히 미국의 이야기를 안 듣기가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안 들지만 미국에서 공장 만들려고 하니까 만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TSMC에서 미국에 공장 만들기가 싫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물가를 생각하면 미국 엔지니어한테 줘야 될 연봉이 1억을 넘게 줘도 적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한 1억 3천을 주어도요, 미국에서는 적은 돈이니까요. 근데 이게 한국이나 일본으로 오면 연봉 7, 8천 정도만 주어도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기술자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금액은 높은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SMC가 자체적으로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고급 인력들이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0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이거 생각보다 싼데? 하면서 일본에다 공장 짓는 거예요. 이런 걸 감안해보면 왜 제조업이 한국이나 대만 이런 쪽이 강한지 알 수 있거든요.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높은데 그래도 첨단 산업에 대한 인건비를 생각하면 싼 거죠. 결국엔 가성비예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잠재적인 경쟁 업체는 3개처럼 보여지거든요. TSMC라는 대만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요.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죠. 근데 여태까지 인텔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인텔이 튀어나왔잖아요. 인텔은요, 사실 스마트폰 시대로 오면서 모든 게 다 뒤처졌어요. 인텔은요, 지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CPU에서는요, GPU가 오히려 CPU를 앞서고 있고요. AI 시대에는 GPU 이러고 있잖아요. CPU 내에서도 애플이니 AMD니 이런 그룹한테 따라잡혔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로 힘을 모아서 그쪽에서 경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을 하겠다고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부분보다는 파운드리가 조금 더 만만해 보였겠죠. 그리고 인텔도 계속 제조를 해오던 업체니까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자체가 사실 제조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인텔 자체가 기술력에서 삼성이나 TSMC에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명성이 높으니까 지금 인텔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완전히 밀려있어요. 일단 그래도 인텔이 벌어놓은 돈은 많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경쟁상들을 이야기할 때 자꾸 TSMC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TSMC와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TSMC가 너무 독보적인 1등이다 보니까 비교하면 사실 부정적인 면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TSMC가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대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일본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대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도 정말 큰 문제지만요. 대만은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치고받고 싸우면 사실 북한이 거의 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북한이 이긴다고 해도 거의 체제는 붕괴될 거예요. 한마디로 북한은 좀 만만한 나라인데요. 대만 입장에서 중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싸우면 무조건 져요. 경제는 대만이 앞서 있지만 이거 사실 나라 사이즈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 대만은 무조건 져요. 이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도발의 수위나 이런 게 우리나라 북한이랑은 정말 이야기가 다르죠.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 중국이 대만 침략했을 때 미국이 도와줄지도 살짝 의문이에요. 물론 우크라이나랑 대만은 이야기가 달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TSMC 무너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난리예요. 설계 잘해봐야 뭐하겠어요. 만들 기업이 없는데요. 이거 근데 사실 전쟁 나면 삼성 입장에서는 개이득이거든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잘못 끼면 사실 세계 3차 대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대만의 에너지 인프라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원자력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에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나라이기는 해요. 기름 한 방울 나오지도 않는데 여유 있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대만에 비해서 여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한전이 적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끊긴 적은 없잖아요. 근데 대만은 에너지를 거의 수입해와요. 수입을 해온다는 건 가스나 석유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만은 전기도 끊긴대요. 근데 이 첨단 제조업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TSMC는 대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생명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기가 끊겨도 TSMC한테는 전기가 끊기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요. 대만에서요.
그만큼 대만은 국가 입장에서 TSMC를 밀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화석연료가 주 에너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가격을 이제는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대만 정부의 입장이에요.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제조업을 하기 위한 기본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대만이 조금 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차리고 있는 거죠. 지진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임금이 싸잖아요. 에너지도 뭐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이 가진 장점을 좀 이야기하면요. 삼성은요, 원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따라가는 걸 잘하는 기업이에요. 이게 삼성이 옛날부터 이랬어요. 항상 앞서가기보다는 따라가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소니는 삼성이나 LG를 경쟁 상대조차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청업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가격 경쟁이랑 마케팅으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LCD로 시장이 재편될 때 삼성과 LG는 빠르게 뛰어들어서 소니를 제쳐버렸죠. 그럼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요.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만든 건 애플,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걸 또 빨리 따라갑니다. 물론 애플을 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핸드폰 만드는 업체 다 죽었는데 삼성은 살아남았잖아요. 모토로라, LG 이런 거 싹 다 죽었어요. D램은 또 어땠나요? 일본 업체가 D램을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늦게 뛰어들어서 치킨게임에서 결국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일본과 미국의 외교가 좀 결정적인 역할도 했거든요. 운도 좋았어요. 어쨌든 살아남은 건 살아남은 거죠. 이렇듯 삼성은요, 어떤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보다는요, 그거를 빨리 따라가는 거를 잘하는 업체였어요. 옛날부터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건희 회장 때 일이긴 해요. 지금은 좀 물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애플처럼 새로운 시장을 여는 기업이 부가가치도 높으니까 그런 걸 원하실 텐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새로운 시장을 여는 기업은요. 그 시장 안 열리면 망해요. 어떤 시장이 열릴 줄 알고 거기에다가 도전을 하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계속 AI 떠들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 기술이라고 얘기했던 게 메타버스랑 그리고 자율주행이었죠. 물론 자율주행은 지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요. AI랑 합쳐져서요. 메타버스 이야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애플 이거 만든 거 이거 지금까지 보면 실패죠. 메타버스를 준비한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망한 기업도 많을 거예요. 이렇듯 삼성은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빨리 뛰어들어가는 걸 잘하는 기업이었거든요. 미리 선도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원래 옛날부터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조금 옛날 같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예전 삼성이었으면 이미 HBM 따라잡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따라잡고 있으니까요. 이 예전의 삼성전자의 강점을 살려야 될 때예요. 물론 돈이 덜 되기는 하겠지만 빨리 따라잡아서 살아남는 거죠. 돈은 조금 덜 벌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잖아요. 지금의 삼성은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는 TSMC랑 결국에는 경쟁을 해야 돼요. 1등은 못해도 격차는 줄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팹리스,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랑 경쟁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져요. 거기서 상대해야 되는 건 애플이니 뭐 엔비디아니 정말 거대 공룡 기업이잖아요. 물론 TSMC도 엄청난 기업이긴 하지만 걔네들보다는 조금 낫죠. 거기다 미국은 제조가 약하니까요. 삼성은 또 제조에 강점이 있고요. D램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조잖아요.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승부 봐야 돼요. 그거를 삼성도 아니까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주문이 TSMC한테 너무 많이 가서 TSMC가 그 물건을 다 만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거대 기업들은 계속 TSMC한테 맡길 거예요. 근데 애플이랑 엔비디아랑 경쟁하고 싶은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삼성이 그걸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기술력이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기술력에서 TSMC한테 너무 밀리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예요. 미래는 쉽게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SK하이닉스에 밀린 거잖아요. SK하이닉스는 2등 업체니까 조금 더 도전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 HBM에서 밀린 게 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앞에서도 언급 들었지만 GPU나 HBM이 합쳐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더 빠르니까요. 생산 단가가 문제인 거지 그게 더 빠르기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운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거 잘 준비하면서 삼성전자가 준비를 잘 하면 사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GPU가 AI 시대에 쓰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었어요? 갑자기 AI 시대에는 GPU가 최고다. 이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저 밑에서 지금 1등까지 뛰어 올랐잖아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도전하지 않는다면 미래 자체가 없겠죠.
제발 준비 잘해서 미래의 삼성전자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